조선 왕자전. 가장 정통성 있는 왕자였으나 기운의 죽음을 당한 단종 이용희. 단종 이용희는 태어나는 날부터 앞날을 보여주는 듯한 불길한 일이 있었는데, 단종이 태어나자 세종은 2급 이하 죄수대사면 교지를 발표한 바, 교지를 다 읽기도 전에 용상 근처 큰 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세종 역시 불길한 예감을 느꼈는지 그 초를 당장 치워버리도록 명했는데, 이것이 불행의 전조였는지 다음 날에 생모세자빈 권씨가 숨을 거두어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 7월 23일 정사 첫 번째 기사. 1441년 명 정통 6년. 왕세자빈 권씨가 원손을 낳아 대사면령을 내리다. 교지를 읽기를 끝마치기 전에 전상의 대축이 갑자기 땅에 떨어졌으므로 빨리 철거하도록 명하였다. 세자빈 권씨는 이후 현덕왕으로 사후 추존되어 소릉에 매장되는데, 단종복위 운동이 실패한 후 소릉이 강가로 이장되고 이것을 다시 원래 자리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생육신 중의 하나인 남효원입니다. 문종은 단종 이전에 2명의 아들을 보았지만 이 2 아들도 어렸을 때 죽어 단종이 문종의 유일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세종은 만일의 경우 수렴청정할 왕실 우서른이 없는 상태가 염려되었던 모양으로 죽기 전에 여러 신하들에게 이를 부탁했고, 죽기 직전에는 김종서에게 군사를 이끌고 한성으로 돌아오라는 명까지 내렸습니다. 단종을 직접 키운 것은 세종의 후궁인 혜빈 양씨였는데, 단종이 태어나기 얼마 전에 혜빈이 아이를 낳은 상태라서 단종의 유모가 되었습니다. 혜빈 양씨는 얼마 전에 태어난 자신의 아들을 제쳐두고 직접 단종에게 젖을 물렸다고 하는데, 혜빈 양씨는 소원왕후 사망 후 단종의 보호자로 왕실에서의 힘이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단종은 어릴 때 무척이나 총명해서 세종이 감탄했을 정도였다는데, 물론 세자에 대해 총명하다는 이야기는 징그럽게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나약하고 어린 왕의 이미지는 아니었던 듯합니다. 단종의 영특함은 계유정난 이후 행적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단종은 수양대군은 주공단이라는 것을 직접 반포한 교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주공은 형 주무왕의 승하 이후 어린 나이에 보위에 오른 조카 주성왕을 보좌한 섭정이자 당대의 명제상으로 왕위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성왕이 장성하자 권력을 이양하고 자신의 영지로 돌아간 인물입니다. 그런 주공과 수양대군을 동일시해버려 주공이란 울타리 안에 수양을 가둬버리는 고도의 책략으로 허수아비로 전락한 소년왕의 머리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들 정도의 정치적 한 수였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소원왕후는 할아버지 세종과 아버지 문종보다 먼저 사망했고, 어머니 현덕왕후도 사망해 수렴청정을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시 세종의 후궁들 중에선 가장 큰어른이었던 혜빈 양씨가 아들들과 함께 단종을 보필하려 했지만, 수양대군이 문종의 후궁인 귀인 홍씨의 자기를 숙빈으로 높이면서 수렴청정의 명분도 잃게 됩니다. 여하튼 조선 27명 임금들 중 가장 강력한 정통성을 갖고 태어난 단종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불운한 임금으로, 지독한 불운의 결과로 단종 1년 10월 10일 계유정난은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단종은 원손, 세손, 세자, 왕, 상왕, 군, 대군, 왕에 이르기까지 적통으로 불릴 수 있는 거의 모든 호칭으로 불려본 왕족입니다. 단종 2년인 1454년에 단종이 도통사에게 명해 청계산에서 사냥하게 했는데, 이때 둥속모 천모가와 낭바라한 이귀하 등 여러 여진족 족장들이 따라갔다고 합니다. 이때 여진족들은 태상왕, 즉 태조 이성계가 다시 나온 줄 알고 내할한 것이라고 해서 당시 조선과 여진족들의 관계, 그리고 이성계의 여진족들에 대한 영향력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단종은 고종 황제의 칭제 이전의 조선 왕 중에서 유일하게 중국으로부터 받은 시호가 없는 왕인데, 숙종이 단종을 복권하면서 청나라에 단종의 시호를 내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선의 국왕 중 가장 단명한 왕이며 예종과 함께 만 20세가 되기 전에 사망한 둘뿐인 국왕입니다. 단종실록은 단종이 즉위했던 시절, 단종의 행적과 그 시절 왕실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실록이지만, 단종이 폐위되고 노산군으로 강등되면서 처음에는 노산군 일기로 격화되어 기록되었습니다. 단종 이후 연산군과 광해군이 반정으로 축출되고 왕권까지 상실하면서 당시까지는 연산군, 광해군과 함께 실록이 아닌 일기로 기록되는 임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대 숙종이 단종 추존을 승인하면서
노산군 일기가 단종실록으로 승격해 오늘에 이르지만 안에는 노산군으로 기록되며 당시 수양대군을 세조라 적고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단종은 어린 나이에 삼촌에게 왕위를 뺏기고 사실상 암살로 보이는 의문사한 점에서 잉글랜드 왕국의 에드워드 5세와 비슷한 취급받는데 많은 전설과 같은 일화들이 전해집니다. 몇 가지를 소개하면 한성부윤 관직을 지냈으며 나이 들어 은퇴한 후에 고향의 낙향에 있던 추익하니 유배 온 단종에게 머루를 바치는 등 가까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머루 등을 준비해 단종이 유배된 곳으로 가는데 강가에서 백마를 타고 있는 단종을 만난 바 단종은 서민복이 아닌 골룡포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단종은 노산군이 되었으니 골룡포를 입을 수 없었는데 놀란 추익하니 엎드리며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단종은 태백산으로 가는 길이라고 대답하더니 사라졌다고 합니다. 추익하는 불안한 마음에 단종의 거처로 달려갔지만 단종은 죽은 후였고 추익하는 울면서 단종의 환상을 보았던 강가로 달려가 그곳에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때 추익한의 나이는 75세였는데 이 때문에 추익한은 사후에 벼슬을 하사받았으며 여기서 유래해 단종은 민간신앙에서 태백산의 산신령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단종 보기를 꾀하다 죽은 금성대군은 소백산의 산신령이라고 하지만 역대 한성부윤 중에 추익한이라는 사람은 없어 후대의 창작으로 보입니다. 단종은 폐위되어 유배된 후 인근 정자에 나가 경치를 구경하곤 했는데 영월부사가 사사건건 간섭하며 괴롭히자 결국 괴로운 마음에 경치 구경마저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영월부사가 외출할 때마다 어디서인지 돌팔매가 계속 날아왔다는데 단종을 동정하던 인근 주민들이 괘씸한 마음에 부사에게 던진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종에게 잘해줬다가는 조정에서 벌을 받을 수 있고 단종을 괴롭히면 민중의 시선이 싸늘해 영월부사 자리를 매우 어렵게 여겨 영월부사가 부임족족 죽고 말았다는 괴이한 헛소문까지 퍼졌을 정도였습니다. 단종의 조카인 정리수의 후손을 단종의 홀령이 혼인을 맺어줬다는 야사도 있는데 정리수의 후손들은 대대로 단종과 정순왕후의 제사를 지켜왔지만 정효준에 대해 이르러 벼슬도 하지 못해 가세가 매우 기울었습니다. 정효준은 3번이나 결혼했지만 부인들이 모두 일찍 죽고 자식도 남기지 못해 늙은 호라비로 살아가는 비참한 처지였는데 부사를 지낸 친구 이진양과 교류하며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정효준과 이진양이 함께 장기를 두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정효준이 이진양에게 자네의 딸과 결혼해 자네의 사위가 될 수 없겠나고 물었습니다. 이에 이진양은 황당한 일을 다 본다며 단칼에 거절해버렸지만 그날 밤 꿈속에 단종이 나타나 정효준과 딸을 결혼시키라고 명했는데 이진양이 부인과 상의하니 당연히 부인은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밤 꿈속에서 다시 단종이 나타나 왜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느냐며 부인에게 곤장을 내렸고 결국 정효준의 청혼을 수락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정효준도 자신도 꿈속에 단종이 나타나 이진양의 딸과 결혼하라고 명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라고 했답니다. 결국 정효준은 이진양의 딸과 결혼했고 이후엔 아들들을 낳아 모두 높은 벼슬을 하고 정효준 역시 높은 벼슬을 하여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야사에는 정효준이 이진경의 딸과 결혼하기 전에 3번의 상처와 함께 자손조차 없다고 되어 있지만 죽은 처들과의 사이에서 자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4번째 처인 이진경의 딸이 정효준에게 출가해 오남이녀의 자식을 두었는데 자신의 친자식보다 전처의 자식을 더 지극히 보살폈다는 내용이 기문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조선 왕자전은 가장 정통성 있는 왕자였으나 비운의 죽음을 당한 단종 이용이었습니다.